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포스코 퓨처엠이고요. 오늘 주가는 1.65% 밀렸습니다. 오늘 시장을 또 큰 틀로 보면은 오늘 반도체가 또 강했죠. 어제는 2차전지가 강했고 오늘 또 반대로 반대는 아니죠. 왜냐면 어제 반도체가 막 그렇게 약한 흐름은 아니었으니까. 그쵸? 반도체를 가지고 지수를 좀 커버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 2차전지가 반대로 좀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패턴이 나왔습니다. 한 번씩 강한 액션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. 오늘 반도체도 이거를 뭐 오버슈팅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강세를 좀 이렇게 그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준 종목들이 한두 개 있었거든요. 한미반도체 같은.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반등을 좀 세게 보여줬고, 근데 뭐 퓨처엠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뭐 LNF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LG엔솔도 그렇고 그냥 어제의 반등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.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. 이게 뭐 저점을 한번 찍고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 반등을 보여줘야 된다?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. 이거를 너무 강하게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. 이런 패턴이 안 나오면은.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그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내려왔잖아요. 이 대형주들이 보통 이제 어떤 패턴으로 그 지수 반등이나 혹은 주가의 반등을 만들어내냐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 횡보 구간이 나옵니다. 여기는 뭐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매수를 집어넣는 구간이라고 쳤을 때 이 뒷구간은 파는 구간이에요. 팔면서 내려오거든요.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. 뭐 미리 팔아놓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팔면서 내려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중간 구간에서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이 반복 패턴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등락이 이런 식으로 지루하게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러다가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이 횡보 때 그 포지션을 만들어놨던 그 물량들을 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또 매수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보여주는 패턴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으니까 지금 매수하면은 바로 뭐 5%, 10%, 15% 뭐 수익 나겠지. 앞구간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뒷구간에 또 우리가 강한 시세를 기대할 수 있겠지. 저는 그런 것들만 좀 멀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늘 지금 2차전지를 우리가 보는 관점은 가격 하락을 한번 만들어주고 강하게 그 다음에 이제는 지루함으로 말려주기는 그런 구간을 거쳐야 그래야 앞에 보여줬던 이런 흐름들처럼 좀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파란 글씨 누르시고요.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 또 뭐 맥신인가요? 뭐 새로 그 테마가 나왔죠? 근데 얘도 그 재료 키워드를 보면은 무슨 전기전도? 막 그걸 달고 왔는데 초전도체가 끝났잖아요. 이제는 진짜 명확하게 끝났는데 오늘 이제 초전도 학회인가? 그 우리나라에서 거기에서도 이거는 초전도 물질이 아니다. 사실 그거 하나 기다리고 어제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그 액션을 줬던 건데 결국 뭐 애초에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 초전도체는 아니다. 그 결과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까지 내려왔고 이 테마가 새롭게 또 연이어서 나왔습니다. 쉬지를 않았죠. 하루에 뭐 텀도 없이 그냥 하한가 꽂고 바닥까지 내려오니까 새로 또 무슨 전도 이런 이야기 달면서 올라오니까 상한가가 또 굉장히 많이 갔죠.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좀 찜찜한 거는 어제 2차전지로 한번 오늘 반도체로 한번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미장이 둘 다 마이너스였거든요. 어제도 나스닥이 마이너스였고 오늘도 나스닥이 마이너스였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막 그거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진 않았습니다. 반등을 보여주면서 주도 업종을 가지고 한 번씩 어제 2차전지로 지수도 반등시켜주고 오늘도 반도체로 반등시켜주고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애들은 오늘 이제 전날에 셀트리온 애들이 합병 이슈가 나오면서 그걸로 좀 모자란 그 지수의 공백이라고 해야 될까요? 에코프라트 애들이 밀렸으니까 그런 것들 좀 커버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리오프닝은 오전에 시세 강하게 만들고 다 윗꼬리로 쭉 내려왔죠. 근데 냉정하게 그냥 툭 까놓고 보면은 이런 것들이 어제도 2차전지는 살짝 좀 꼬시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내려오면서 겪었던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냥 그 올라가는 턴에 나온 양봉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
뭐 엔비디아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뭐 그리고 장중에 좋은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. 반도체 쪽이 그 업황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게 그 데이터로 나오면서 아 이제는 좀 저점을 찍은 것 같다. 이제는 가격 반등만 남았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최근에 이제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뭐 국채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나 10년물 아니면 중국에서 나오는 어떤 그 경기에 대한 이슈, 우려감 그런 것들을 이길 만한 포지션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거를 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좀 경계감을 올려놓고 또 최근에 어쨌든 간에 메인은 경기에 대한 우려예요. 그렇죠? 그리고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할 수 있겠다. 물론 금리 인상 해봤자 뭐 한 번 정도밖에 더 하겠습니까? 0.25.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 경기가 되게 좀 안 좋아질 수 있겠다. 중국 경기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면 그건 좀 임팩트가 있을 수 있겠다. 그래서 요즘에 그 블랙스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회색 코뿔소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. 둘 다 이제 경제 관련 용어인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그 회색 코뿔소를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. 이거에 대해서 아예 경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멀리 이제 코뿔소가 있어요. 근데 얘는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잖아요. 이렇게 코뿔소 제가 그림을 굉장히 못 그렸는데 이렇게 코뿔소가 있다고 치면은 얘가 굉장히 이제 멀리 이렇게 있고 나는 좀 비교적 안전한 거리에 있단 말이죠. 근데 얘가 오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알아요.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하고 있는 거죠. 얘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달려온다? 그러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. 이게 이제 그 최근에 많이 나오는 키워드인데 그림을 굉장히 못 그렸습니다. 그래도 얼추 코뿔소 같죠?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돼요.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대외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좀 인지를 하고 내가 혹시나 여기에서 시장이 뭐 위로 간다거나 밑으로 간다거나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지 하는 시나리오만 미리 좀 짜놓고 있으면 되거든요.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경기 이야기가 나온다? 여기 그 상황에서 경기 이슈 가지고 시장을 밀어버리려는 액션을 준다? 2차전지는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. 어차피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물려있는 거는 대부분의 그 시장 참여자들이 비슷하거든요. 뒤늦게 들어온 그 사람들은. 근데 그 물량들은 어차피 계속적으로 가격을 가지고 조정을 주면은 못 버티는 구간들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. 근데 그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좀 내려온 포지션을 잡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막 전고점 부근까지 오늘 액션들을 주고 한미반도체 같은 거 신고가를 줬기 때문에 내려올 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낙폭을 고려하면은 2차전지가 조금은 뭐 적을 수 있겠다. 그리고 이후에 반등의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확실히 낮은 쪽에서 올라가는 애가 조금 더 부담감이 덜 하겠죠. 그리고 그 변동폭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비중을 뭐 늘려간다거나 아니면 가격 그 비중 단가 관리를 한다거나 그럴 때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. 그리고 투심 자체는 확실히 2차전지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. 이게 좀 장기 뷰를 지금은 한 번 정도는 좀 고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어차피 얘는 지금 그냥 추세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루한 흐름이 나오거나 중간에 한번 양봉 나오고 또 기대감 가지면은 음봉 이런 식으로 또 한 3음봉 같은 거 하나 만들어주고 또 지루할 때쯤 되면은 추세 라인 맞고 또 양봉 하나 보여주고 음봉 보여주고 이 시나리오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. 주가를 지루하게 만드는. 근데 그것들을 뭐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아래로 한번 액션을 줄 때 내가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겠냐? 딱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지금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게 물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긴 하죠. 근데 지금 반등을 가져가기에는 아직은 그 개인 투자들의 물량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존버하는 분들 많겠죠. 포스코 그룹주들이 워낙 그 기업적인 매력도가 높다 보니까 쉽게 손절을 안 하실 것 같긴 해요. 근데 꼭 나랑 다 같은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누구나 다양하게 기회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손절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최대한 밑으로 떨궈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말은 또 이게 누구나 다 존버한다라고 하지만 장기 투자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장기 투자를 자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주가 확인을 더 자주 합니다.
네, 10분에 한 번씩 하고, 또 화장실 가서 한 번 하고, 또 밥 먹다가 한 번 하고, 또 업무 보다가 한 번 하고. 근데 기본적으로 장투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주가 확인을 잘 안 해요. 네, 그냥 머릿속으로 큰 흐름만 그려놓고 그냥 종가 한번 보고, 와, 이게 오늘 이 정도면은 그 흐름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. 그냥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 또 일부 매수하고, 또 한참 있다가 일부 매수하고. 요런 게 장투할 때는 굉장히 그 좋은 마인드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반등이 나와야 되니까 확인을 그만큼 더 자주 하긴 하겠죠. 근데 어차피 단기전으로 우리가 끝낼 만한 종목은 아니고, 2차전지라는 또 업종 자체가 지금은 단기전 구간은 끝났습니다. 이제는 마라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니까 이거에 맞게 호흡 조절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뭐 여기서 더 안 좋은 시장이 와도 확실히 우위는 2차전지한테 조금은 더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지금 당장은 둘 다 반등 한번 보여주고 둘 다 약한 흐름 보여주고 해도 결국에는 이후에 다시 한번 누가 먼저 이런 사이클을 만드냐, 사실 그 문제거든요. 그리고 2차전지가 먼저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반도체가 뭐 못 올라오겠습니까? 우리나라 어차피 코스피 한번 올라가고 코스닥 올라가고 하면서 업종은 돌게 지금까지 그동안의 패턴들을 보여준 게 다 뻔한 패턴. 반도체 올라갔다가 2차전지 올라갔다가 뭐 로봇 AI 올라갔다가 반도체 올라갔다가 2차전지 올라갔다가, 2차전지도 4월달 그때죠. 이때 강세 한번 나오고, 지금 이번에 7월달 강세, 지금 딱 중간에 2달 쉬고 올려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큰 흐름, 그 다음에 오늘의 뭐 사실 캔들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지루한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. 그 다음에 혹시나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시잖아요. 자꾸 우려감 이런 뉴스 나오니까. 근데 혹시나 밑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지, 예, 그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번 주 주가가 그냥 계속 밀리는 그냥 흐름이었죠. 지수도 계속 내려오고 낙폭이 좀 커요. 시장, 양시장 다 봐도. 그리고 미국 시장도 계속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고,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내가 어디에다가 집중을 할 것인가?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떨어지는 구간을 마냥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, 떨어질 때, 내가 뭐 기존에 고점에서 산 거가 마이너스가 커지는 거는 그냥 뭐 차차 하고, 내가 시장이 좀 밀렸을 때 어떤 식으로 그거를 기회로 만들지, 그거에 따라서도 결과가 나중에 많이 달라지거든요. 그런 관점도 늘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시장이 밀려도 마냥 기분이 안 좋죠. 예, 기분이 안 좋지만 그래도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알고 대응하는 것과 그냥 가만히 있다가 대응하는 건 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저희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, 단기 매매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. 어차피 지금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. 중대형주들이 다 힘이 약간 좀 빠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런 거 고려하셔가지고 같이 매매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오늘 금요일이라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받아볼 수 있습니다. 저는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